안녕하세요. 중국 까발리는 남자, 중까남 황현철입니다.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이 7월 주요 경제지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핵심적인 내용인 PMI 지수와 소비, 투자, 산업, 고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PMI는 구매관리자 지수로 경기 선행지표로 쓰입니다.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50 미만이면 경기 수축을 의미합니다. 지난 7월 중국의 제조업 PMI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50.4를 기록했습니다. 3월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형기업이 1.3포인트 하락한 점이 눈에 띕니다. 소비 보겠습니다. 7월 사회 소비품 판매 총액 증가율이 전월 대비 3.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는 지표에서 전년 동기 대비 기준 증가율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7월은 코로나 여파가 크게 작용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 자체보다는 추세가 더 중요합니다. 요식업계 매출 증가율도 전월 대비 5.9%포인트 감소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를 보겠습니다. 1월에서 7월 누적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올 초부터 고정자산의 투자 증가율이 꺾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규모 이상 공업기업은 연간 주 영업 매출액이 우리 돈 36억 원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이들 기업의 순이익 증가율도 전월 대비 1.9%포인트 감소했고 증가율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난달 중국의 도시조사 실업률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오른 5.1%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청년 실업입니다. 이 중 16세에서 24세 실업률은 전월 대비 0.8%포인트 오른 16.2%를 기록했습니다. 국가통계국은 언론 브리핑에서 청년 실업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언론 브리핑에서 부정적인 지표는 다루지 않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제가 국가통계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국가통계국은 실업률이 다소 증가했는데 인터넷 라이브 방송, 택배기사, 차량 호출 서비스 운전자 모두 플랫폼 노동자들이죠. 이들의 프리랜서 일자리가 증가했다며 긍정적인 면을 부각했습니다. 여기서 국가통계국 통계자료를 보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발표하는 통계는 수치 자체보다는 흐름과 추세가 중요합니다. 언론 브리핑은 긍정적인 면만 부각합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진한 지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통계 기간 설정을 가지고 장난질하거나 접근 자체를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자료 아래 주석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국가통계국 홈페이지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주요 지표들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소 하락, 점차 회복, 구조 개선, 회복세 유지, 안정적 회복세 유지 등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어 앞서 발표된 기타 지표를 보겠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전월 대비 12.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중정성 핑안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수출 증가율 추세를 두고 올 상반기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19.1%로 이는 2019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을 보겠습니다. 중국어로 링후어지오에는 프리랜서를 말합니다. 중국에서 프리랜서는 2억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말이 좋아서 프리랜서지 대부분은 실질적인 실업자라고 봅니다. 물가를 보겠습니다. PPI가 전년 동기 대비 9%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현재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자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지표들을 살펴봤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경제지표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상이변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허난성은 폭우로 이재민만 120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창강 유역, 허베이 지역도 크고 작은 폭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심각합니다. 당연히 생산, 유통,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재유행은 최초 유행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도시들이 봉쇄되면서 경제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언제 또 재유행이 터질지 모를 일입니다. 소비 수출 부진입니다. 중국의 소비는 소득 수준이 정체되어 있고 사회보장제도 등이 부실해 살아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의 인구를 말씀하시면서 중국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내수시장이 아무리 커도
유효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구가 14억이라도 대부분이 가난에 쩌들어 있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최근 중국국제금융공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월소득이 1000위안, 우리 돈 18만원이 채 안되는 인구가 5.5억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과거 리커창 총리가 말했던 수준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 이 자료에 따르면 월소득이 2만 위안, 우리 돈 361만원 이상인 인구는 7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게 중국의 현실입니다. 수출은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대외 요인 등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규제. 중국 정부가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신용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고, 친환경 관련 규제는 기업의 생산 단가를 올려 매출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정부는 플랫폼 기업, 사교육 기업 등에 규제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PPI 상승입니다. 바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경제가 이미 하강 국면에 진입했고 인플레이션 상승을 보이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제학자 런저핑은 최근 경제지표 변화를 두고 중국의 경제 주기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본격적인 침체기로 들어서는 단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런저핑은 향후 경기 하강 압력이 거세지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확실한 침체기로 접어들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루팅은 앞서 말씀드린 비 피해, 코로나 재유행, 수출 부진, 부동산 규제, 친환경 생산 규제가 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7월 지표에 코로나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반영된다면 다음 달 경제지표도 계속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지웨이는 연말에 다시 느슨한 재정정책을 취할 것이다. 3, 4분기는 계속 부진할 것이다. 4분기에 경기가 좋아진다는 기대는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왕타오는 3분기 GDP 전망치를 5.8%로 낮췄다면서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중국의 4분기 GDP는 4% 내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향후 전망이 모두 부정적입니다. 중국 경제의 전망이 어두운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중국이 망해야 한다. 중국이 망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초딩 수준입니다. 중국의 성장이 1%포인트 감소하면 우리나라 성장은 0.2에서 0.5%포인트 감소합니다. 중국이 경제 위기를 맞으면 우리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근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수출 의존도 1위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 침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국가통계국 발표에 대한 중국 누리꾼의 반응입니다. 역시나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절한 경제 용어 정리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